산 정상의 작은 통나무집은 맑은 공기와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고 먼 산맥을 뒤덮은 안개는 마치 신비로운 비단처럼 보였다. 한 남자가 고대 의학 서적을 펼쳐놓고 꼼꼼하게 읽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놀라울 만큼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바로 강구. 과거에는 전장에서 신화적인 존재로 불렸던 사람이었다. 강구는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정의를 수호하며 전신으로 숭배받았다. 그의 이름만으로도 수천 명의 적이 무릎을 꿇었으며 그의 전략과 무술은 전설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명예와 권력을 버리고 이 고요한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평범한 남편이자 아빠로 사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 서윤과 사랑스러운 딸 아린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통나무집에는 값비싼 물건 하나 없었지만 사랑과 행복이 넘실거렸다. 서윤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향긋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다. 아린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간구는 책에서 눈을 떼고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이 전설적인 무기보다 그 어떤 권력보다 훨씬 더 소중했다. 그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밖의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무한병서를 펼쳤다. 그 책은 전투 전략과 심리학의 정수를 담은 고대의 병법서였다. 그는 이 책을 무술이 아닌 삶의 지혜와 통찰을 얻기 위해 연구하고 있었다. 이 순간에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전신으로서의 냉철함과 폭력성이 잠들어 있었다. 마치 조용히 타오르는 불씨처럼 언제든 다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테이블에 놓여있던 낡은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간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전화기였기에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발신자는 서윤의 여동생 지수였다. 간구는 평소보다 밝게 여보세요. 지수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수의 목소리는 격렬한 흐느낌과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형부, 언니랑 아린이가 서울에서 큰일 났어요. 간구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서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다시 전장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던 전신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서윤은 그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다가왔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강구는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서윤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은 마치 쇠붙이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서울에 일이 생겼어. 지수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 서윤은 간구의 표정을 보고 직감적으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황급히 지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지수의 흐느낌이 다시 터져나왔다. 서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간구는 그녀의 표정 변화를 보며 자신의 내면에서 폭발적인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충격에 휩싸인 채 중얼거렸다. 명동에서 아린이를 데리고 쇼핑을 하다가 어떤 부잣집 젊은이들이 운전하는 스포츠카가 인도로 돌진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를 비웃고 심지어 경호원들을 시켜서 우리를 폭행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가진 작은 가방과 옷을 비웃었고 언니와 아린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찼어요. 서윤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구의 눈빛이 변했다. 그의 눈동자는 핏발이 서서 붉게 빛났다. 통나무집 전체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보다 더 섬뜩했다. 강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려있던 낡은 야전 재킷을 손에 쥐었다. 서윤은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남편의 이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바로 그가 전장에서 보여주었던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힘의 흔적이었다. 여보? 안 돼요. 서윤이 나지막이 말했다. 강구는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감정을 지워버린 것처럼 보였다. 서울로 가야 해.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갑게 울렸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해친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였다. 아린이 엄마와 아빠의 심상치 않은 대화를 듣고 다가왔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그녀의 순수한 목소리는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강구는 굳어진 표정으로 아린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단호해졌다. 아린아, 아빠는 잠시 나갔다 올 거야. 너는 엄마랑 같이 있어. 그는 아린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통나무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산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간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도시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힘찼고 그가 딛는 땅은 마치 그의 분노에 의해 흔들리는 듯했다. 그는 서울로 향하며 자신의 오래된 정보망을 가동시켰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서울, 최정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모든 정보를 다 보내. 그놈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놈들의 뒤에 누가 있는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그의 분노는 뜨겁게 타올랐지만 그의 행동은 철저히 계산적이었다. 그는 무모하게 돌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다. 그들은 평화로운 삶을 파기하고 잠들어 있던 악마를 깨웠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다시 한번 전신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간구가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느긋한 산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야수에게 먹잇감의 냄새를 맡게 한 것처럼 목적을 향한 무자비한 전진이었다. 그의 시선은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한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왔던 세상이었고 이제는 그의 분노를 풀 무대가 될 곳이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는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수년간의 고요함 속에서도 잠들어 있던 무한병서의 원칙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그는 무모하게 달려들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힘을 역이용하며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의 분노는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감정이 공존하는 모습은 그를 더욱더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해친 자들에게 그들이 겪은 고통보다 수백 배 더한 고통을 되돌려 주리라 굳게 다짐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한 강구는 가장 먼저 오래된 공중전화를 찾았다. 그는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깊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정원!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경외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각하, 정말 당신이십니까? 최정원은 간구의 오랜 부하였으며 현재는 서울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조직의 수장이었다. 그는 간구가 은퇴한 이후에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언젠가 그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보는 간구는 불필요한 대화는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각하의 가족을 공격한 놈들은 재벌 2세들입니다. 그중 주동자는 태산그룹의 장남인 김민준입니다. 그는 사교계에서 악명 높은 남봉꾼으로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위해 명품 가방을 사러 왔다가 아린 양이 실수로 그의 가방에 아이스크림을 묻히자 분노했다고 합니다. 강우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의 손에 쥐어있던 동전이 순식간에 찌그러졌다. 계속해. 그의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다. 김인주는 경호원들을 시켜 아린 양과 사모님을 폭행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린 양은 팔이 부러졌고 사모님은 뇌진탕 증세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태산그룹의 압력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고 CCTV 기록도 삭제되었습니다. 최정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시는 분의 가족이 이런 식으로 짓밟혔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러나 간구는 그의 분노를 공유하는 대신 더 냉철해졌다. 그는 마치 체스판 위에 모든 말을 읽는 사람처럼 김민준의 행동과 태산그룹의 반응을 분석했다. 그들의 오만함과 권력 남용은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김민준, 태산그룹, 조쿤, 간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태산그룹의 모든 정보를 보내. 재무구조, 주요 인물, 불법적인 거래, 모든 것을, 그리고 김민준의 개인적인 정보도 그의 친구들, 그의 약점, 모든 것을 파헤쳐. 예, 각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최정원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런데 각하, 직접 손을 쓰실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간구가 다시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뒤흔들 재앙이 될 수도 있었다. 아니, 간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직접 손을 쓸 필요는 없다. 그놈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잔혹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김민준과 태산그룹을 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즉 그들의 명성과 재산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전화를 끄는 강구는 서울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는 낡은 야전 재킷을 입고 그의 얼굴은 평범한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다. 아무도 그가 전설적인 전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버스 안의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깊고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밤이 깊어져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타락과 오만의 상징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번화가에 있는 한 작은 호텔에 체크인했다. 호텔방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에게는 충분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자신의 전화기에 전송된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태산그룹의 재무보고서, 김민준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들, 불법적인 거래 내역, 그리고 그들이 경찰과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증거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간구는 이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분석했다. 그는 마치 적의 방어선을 뚫기 위한 완벽한 전략을 짜는 것처럼 그들의 약점과 허점을 찾아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오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절대적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간구와 같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간구는 단순히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상대의 심리를 읽고 그들의 가장 깊은 공포를 파고들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분노는 뜨거운 불꽃처럼 타올랐지만 그의 행동은 냉철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무모하게 달려들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힘을 역이용하며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강구는 전화기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거대한 도시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전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복수는 단순히 폭력을 통한 해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한 자들의 세계를 철저하게 뒤흔들고 정의를 다시 세우는 거대한 서사시가 될 터였다.
서울의 밤은 화려하고 음란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건물들은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도시의 넌사인을 반사하고 있었다. 간구는 그 빛의 홍수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최정원에게서 받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첫 번째 목표를 정했다. 그것은 김민준의 오른팔이자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잔구현이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잔구현은 태산그룹의 법무팀장 아들로 자신의 배경을 이용해 온갖 비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인물이었다. 강구는 장우현이 자주 가는 고급배에 도착했다. 바의 내부는 어두웠고 값비싼 술과 권력에 취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했다. 간구는 한쪽 구석에 앉아 그를 관찰했다. 장우현은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마치 세상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간구는 그의 오만함 속에서 무한한 허영심과 나약함을 읽어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간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잔구현에게 다가갔다. 그는 장구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장구현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누구야 감히 내 어깨를. 그의 말은 간구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멈췄다. 간구의 눈은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잔구현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무시무시한 힘이 담겨 있었다. 잔구현 씨 맞으시죠? 간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바의 시끄러운 음악을 뚫고 잔구현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모르는 사람은 내게 말 걸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장우현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다. 간구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다. 간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미소는 오히려 공포스러웠다. 당신이 누군가를 잘못 건드렸다는 걸 알려주러 왔습니다. 그는 장우현의 귀에 속삭였다. 내 딸의 팔을 부러뜨리고 내 아내를 폭행한 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장우현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난 그런 적 없어요. 착각하신 겁니다. 그는 다급하게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강구는 조용히 그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소나기는 쇠로 만든 것처럼 단단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친구 김민준이 그날 밤 얼마나 신나게 웃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잔구현을 끌고 바의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 안은 아무도 없었다. 간구는 잔구현을 벽으로 밀쳤다.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당신이 직접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밝히거나 아니면 당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거나. 장우현은 바닥에 주저앉아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신데 이러십니까? 나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내 가족을 지키고 싶은 평범한 남자. 간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화산처럼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내가 이 평범한 삶을 다시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렸는지 모를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평화로운 삶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강구는 장우현의 머리를 벽에 기대게 했다. 말하세요. 당신의 친구 김민준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장우현은 공포에 질린 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김민준은 그날 밤 아린이 아이스크림을 묻히자 분노했고 서윤이 사과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비웃고 경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과시하며 폭행을 저질렀다. 장구현은 자신이 말하면서도 스스로의 비겁함과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 모든 것을 들은 간구는 잔구현을 놓아주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내게 아주 유용할 겁니다.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는 겁니까? 장우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아니, 강고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이미 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양심은 평생 당신을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아버지와 김민준의 아버지에게도 알릴 겁니다. 장우현의 얼굴은 다시 하얗게 질렸다.
그의 아버지는 태산그룹의 핵심 인물이었고 장우현의 비행이 알려지면 그의 인생은 끝장이었다. 간구는 그에게 두려움의 씨앗을 심고 떠났다. 발을 나선 간구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미 적의 심장부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는 장구현을 통해 김민준의 나약함과 태산그룹의 오만함을 확인했다. 그들의 권력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썩어 있었다. 강구는 다음 목표로 이동했다. 이번에는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경찰 관계자였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그가 김민준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강구는 그 경찰관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경찰관의 집에 침입하여 뇌물을 받은 증거를 확보하고 그를 협박하지 않고 대신 증거를 미스터리하게 보냈다. 그 경찰관은 다음 날 아침 증거물이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포에 질렸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 그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다. 그는 즉시 상부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만 이미 늦었다. 간구는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그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있었다. 간구는 그렇게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방식으로 김민준과 태산그룹의 주변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었다. 그는 칼이나 총을 사용하는 대신 진실이라는 무기를 사용했다. 그들의 오만함과 부패는 결국 그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될 터였다. 서울의 아침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시작되었다. 밤새도록 쏟아졌던 정보의 파편들이 이제 현실의 거대한 폭풍이 되어 태산그룹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간구는 최정원에게서 받은 정보들을 언론과 검찰에 익명으로 전송했다. 그는 단 하나의 힌트, 즉 태산그룹의 불법 자금 흐름만을 제공했다. 이 힌트는 작은 불꽃처럼 시작되었지만 곧 태산그룹의 내부를 태워버릴 거대한 불길이 될 터였다. 간구는 호텔방에서 아침 뉴스를 지켜보았다. 첫 뉴스는 태산그룹의 핵심 자회사 중 하나인 태산건설이 불법 하청 및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내용이었다. 뉴스는 아직 표면적인 사실만을 보도했지만 간구는 이미 그들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태산건설의 재무팀장이 김민준의 아버지, 김 회장의 오랜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수사는 단순히 건설회사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법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첫 번째 단계였다. 같은 시간, 태산그룹 본사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김 회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임원들을 닥달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이런 정보를 흘렸어? 당장 범인을 찾아내. 그리고 검찰 수사를 막아.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김민주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변호사들을 동원하고 언론에 돈 좀 쥐어주면 금방 해결될 겁니다. 그냥 한 놈이 돈 뜯어내려고 장난치는 것뿐이에요. 그는 여전히 그를 향한 위협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간구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태산그룹의 또 다른 약점을 노렸다. 그것은 바로 태산그룹이 운영하는 미술관이었다. 이 미술관은 겉으로는 문화 사업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비자금을 세탁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간구는 이 미술관에서 이루어진 모든 불법 거래와 관련된 서류와 증거들을 빼돌렸다. 그는 최정원에게 지시하여 이 증거들을 국제적인 미술품 거래 감시 단체에 넘기도록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간구는 김민준이 그날 밤 자신의 가족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복원본을 익명으로 언론사에 보냈다. 그는 원본이 삭제되었을 것을 예상하고 이미 복원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복원 작업을 완료했다. 이 영상은 편집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폭력성과 오만함을 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발칵 뒤집혔다. 재벌 2세의 명동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영상 속에서 김민주는 거만하게 서서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지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가득했고 무릎 꿇고 있는 서윤과 울고 있는 아린의 모습은 사람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태산그룹은 즉각적으로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편집 영상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고 태산그룹의 모든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시작되었다. 여론은 완전히 태산그룹에게 등을 돌렸다. 강구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김민준의 인생과 태산그룹의 명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그는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도록 유도했다. 그는 마치 무술의 고수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듯이 그들의 권력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파괴했다. 김민준은 그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신의 삶이 혼란스러워졌다는 사실에만 분노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이는 거야? 이 망할 놈을 찾아내서 죽여버릴 거야.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분노는 이제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는 이미 강구의 손안에 있는 꼭두각시일 뿐이었다. 그날 밤 강구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하고 따뜻했다. 아린이는 좀 괜찮아졌어. 응, 많이 좋아졌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예전보다 안정된 것처럼 들렸다. 그런데 뉴스 봤어요. 그 영상. 민준이라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 태산그룹의 아들이래요. 그래. 강구는 조용히 대답했다. 걱정 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어. 서윤은 남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묘한 평온함에 안심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 거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태산그룹은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에 직면했다. 그들의 미술관에서 이루어진 불법 거래가 국제적인 감시단체에 의해 폭로되었다. 이로 인해 태산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금융권은 태산그룹에 대한 대출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강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김민준과 태산그룹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그들의 모든 약점을 파고들고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산그룹은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언론과 여론의 맹공격, 주가 폭락, 그리고 검찰 수사까지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김 회장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조종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이는 거야? 우리 그룹의 모든 정보를 다 꿰고 있어. 내부 소행인가? 비서실장은 공포에 질려 대답했다. 확인 중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모든 증거는 외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최정원이라는 인물이 저희를 주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김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최정원은 과거에 악명이 높았던 정보조직의 수장이었다. 그와 태산그룹은 과거에 여러 차례 충돌했지만 항상 태산그룹이 압도적인 힘으로 그를 제압했었다. 최정원 그놈이 감히? 김 회장은 분노했다. 그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들을 건드렸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최정원의 배후에 전설적인 그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김민주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그의 여자친구는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는 더 이상 명품과 고급 스포츠카를 과시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울부짖었다. 아버지,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 삶이 망가졌어요. 김 회장은 아들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닥쳐, 네가 벌인 짓 때문에 태산그룹이 무너지고 있어.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그는 아들의 뺨을 때렸다. 김민주는 아버지의 폭력에 충격을 받고 그를 향한 증오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이 아버지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최고의 해커를 고용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을 공격한 익명의 인물을 찾아내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간구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김민준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최정원에게 김민준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도록 지시했다. 그들이 나를 찾아내려 할 거야. 그들이 내게 가까이 올수록 그들은 더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김민준이 고용한 해커들은 간구의 정보망에 접근하려 했다. 하지만 간구의 정보망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교하고 안전했다. 해커들은 간구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간구가 만들어 놓은 가짜 정보에 속아 넘어갔다. 그들은 간구가 태산그룹의 경쟁사인 금강그룹과 연관되어 있다는 허위 정보를 김민준에게 제공했다. 김민준은 이 정보를 믿고 금강그룹을 상대로 보복을 계획했다. 그는 금강그룹의 주요 임원들을 매수하고 그들의 기밀 정보를 빼내려 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간구의 계획이었다. 간구는 금강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는 단지 김민준이 더 큰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김민준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이라고 믿고 금강그룹을 향한 공격을 감행했다. 그는 금강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려 했고 그들의 주요 사업을 방해했다. 그러나 금강그룹은 김민준의 공격을 미리 알고 있었다. 간구는 이미 금강그룹의 회장에게 모든 것을 알렸다. 그는 금강그룹의 회장을 만나 김민준의 계획과 태산그룹의 부패에 대해 이야기했다. 금강그룹의 회장은 처음에는 간구를 믿지 않았지만 간구가 제공한 증거와 정보에 놀랐다. 그는 간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금강그룹은 김민준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태산그룹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금강그룹은 태산그룹의 약점을 파고들어 태산그룹의 핵심 사업들을 하나씩 빼앗기 시작했다. 김민준은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간구의 손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태산그룹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권력과 돈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그를 파멸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 간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김민준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도록 유도했다. 그는 더 이상 폭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김민준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오만한 권력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었다. 김민준의 금강그룹을 향한 무모한 공격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그는 금강그룹의 주가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간구의 조언을 받은 금강그룹 회장은 이미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었다. 금강그룹은 김민준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자사 주식을 매입했다. 이는 주가 방어는 물론 시장의 금강그룹의 견고함을 과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김민준은 금강그룹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시도하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의 계좌는 깡통이 되었고 이 모든 과정은 검찰의 수사망에 포착되었다. 김 회장은 아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경악했다. 그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손을 썼지만 간구가 이미 모든 길을 막아놓은 상태였다. 간구는 이 모든 것을 호텔방의 작은 TV로 지켜보았다. 그는 김민준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분노가 차분한 만족감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지혜와 전략만으로 적을 무너뜨렸다. 이것이 바로 무한병서의 진정한 힘이었다. 간구는 최정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지시를 내렸다. 이제 태산그룹의 진짜 약점을 공략해야 한다. 김 회장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그의 사회적 명예다. 태산그룹은 수년간 수많은 자선 사업과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아왔다. 그러나 간구는 이 모든 것이 위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태산그룹이 자선단체에 기부된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그 돈을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 증거들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기록된 영상 파일들이었다. 간구는 이 증거들을 태산그룹의 자선단체에 기부했던 익명의 기부자들에게 보냈다. 이 기부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명망이 높은 인물들이었고 자신들의 선의가 태산그룹에 의해 악용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태산그룹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김 회장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는 아들의 무능함으로 인해 사업적 위기에 처한 것에 더해 자신의 명예까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는 간구의 존재를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런 짓을 벌이는지 알지 못했다. 간구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그는 김민준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김민준은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어 술과 마약에 의지하며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분노와 공포에 휩싸인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강우는 김민준이 자주 가는 술집으로 향했다. 술집 안은 어두웠고 김민준은 구석자리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다. 간구는 조용히 김민준의 맞은편에 앉았다. 김민준은 간구를 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잔에 술을 따르고 있었다. 간구는 조용히 말했다. 아직도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군. 김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간구의 얼굴을 보고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당신은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네가 폭행한 아이의 아버지다. 간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는 김민준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민준의 눈은 공포에 질려 커졌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달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나려고 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않았다. 간구는 김민준의 컵에 술을 따랐다. 나는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것이고 아무도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간구는 조용히 말했다. 김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간구의 눈을 보며 그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의 눈에서 전장의 신과 같은 무시무시한 힘을 느꼈다. 간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가족에게 가서 사죄해라. 그리고 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라. 그는 김민준을 뒤로 한 채 술집을 나섰다. 김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간구가 떠난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다. 간구는 이미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폭력과 분노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가족을 해친 자들에게 가장 가혹한 벌을 내렸다.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간구는 술집을 나와 차가운 밤바람을 맞았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폭력으로 점철된 과거를 뒤로하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 다시금 발을 들였던 이 도시에서 그는 폭력이 아닌 지혜로 승리했다. 복수는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을 부수는 것임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김민준은 이제 살아있는 시체와 같았다.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존재였다. 간구는 최정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 태산그룹의 모든 불법 증거를 검찰에 넘기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려라. 최정원의 목소리는 떨렸다.
각하. 정말로 이렇게 끝내시는 겁니까? 그들은 아직 제기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간구의 복수극을 더 잔인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욕망이 섞여 있었다. 아니, 더 이상은 필요 없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권력은 산산조각 났고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이제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간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복수는 완벽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적을 파멸시켰다. 최정원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간구의 결정을 따랐다. 다음 날 아침, 태산그룹의 모든 불법 증거들이 검찰청에 제출되었다. 이 증거들은 단순한 종이 서류가 아니라 김 회장과 그의 임원들이 불법 거래와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과 음성 파일들이었다. 이로 인해 김 회장은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상황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그를 구속하는 수갑이 되었다. 한편 간구는 조용히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호텔방에서 짐을 챙기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새겼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전신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싸운 평범한 가장이었다. 강구는 아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이제 돌아가.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서윤은 안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네. 여보, 어서 오세요. 아린이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다는 것을 느꼈다. 산으로 돌아가는 길. 강구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도시의 소란과 복잡함은 더 이상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곳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었다. 그가 산 정상의 통나무집에 도착했을 때 서윤과 아린이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아린이는 그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고 서윤은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고마워요.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강구는 자신의 가족을 품에 안고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전신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평범한 남편이자 아빠로 돌아왔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무기를 잡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적을 찾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한 미소를 바라보았다. 간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최정원은 간구의 복수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간구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간구의 모든 기록을 지우고 그가 다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다. 태산그룹의 몰락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신들의 제국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러나 강구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내와 딸과 함께 산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는 더 이상 전설적인 전신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싸운 평범하고 위대한 가장이었다. 서울의 밤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강구는 술집을 나와 차가운 밤바람을 맞았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폭력으로 점철된 과거를 뒤로하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 다시금 발을 들였던 이 도시에서 그는 폭력이 아닌 지혜로 승리했다. 복수는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을 부수는 것임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김민주는 이제 살아있는 시체와 같았다.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존재였다.
강구는 최정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 태산그룹의 모든 불법 증거를 검찰에 넘기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려라. 최정원의 목소리는 떨렸다. 각하, 정말로 이렇게 끝내시는 겁니까? 그들은 아직 재기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간구의 복수극을 더 잔인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욕망이 섞여 있었다. 아니, 더 이상은 필요 없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권력은 산산조각 났고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이제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간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복수는 완벽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적을 파멸시켰다. 최정원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간구의 결정을 따랐다. 다음 날 아침, 태산그룹의 모든 불법 증거들이 검찰청에 제출되었다. 이 증거들은 단순한 종이 서류가 아니라 김 회장과 그의 임원들이 불법 거래와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과 음성 파일들이었다. 이로 인해 김 회장은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상황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그를 구속하는 수갑이 되었다. 한편 강구는 조용히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호텔 방에서 짐을 챙기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새겼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전신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싸운 평범한 가장이었다. 강구는 아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이제 돌아가.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서윤은 안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네, 여보, 어서 오세요. 아린이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다는 것을 느꼈다. 산으로 돌아가는 길. 강구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도시의 소란과 복잡함은 더 이상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곳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었다. 그가 산 정상의 통나무집에 도착했을 때 서윤과 아린이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아린이는 그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고 서윤은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고마워요.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무슨 일을 다 때 했는지 알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강구는 자신의 가족을 품에 안고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전신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평범한 남편이자 아빠로 돌아왔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무기를 잡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적을 찾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한 미소를 바라보았다. 강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최정원은 간구의 복수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간구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간구의 모든 기록을 지우고 그가 다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다. 태산그룹의 몰락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신들의 제국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러나 간구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내와 딸과 함께 산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는 더 이상 전설적인 전신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싸운 평범하고 위대한 가장이었다. 태산그룹의 몰락은 단순한 기업의 파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함과 부패의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대서사시였다. 김 회장의 긴급 체포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고 그가 저지른 횡령, 탈세, 비자금 조성 등 수많은 범죄들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속아왔는지 깨달으며 분노했다. 태산그룹의 모든 계열사들은 줄줄이 파산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되었고,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대 기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김민주는 아버지의 체포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영혼이 없는 껍데기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한때 누렸던 모든 것을 잃었다. 친구들, 돈, 권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존심. 그는 감옥에 수감된 아버지에게도 찾아가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은 절망과 공허 한뿐이었다. 간구가 그에게 남긴 말은 현실이 되었고, 그는 평생 그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간구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다시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왔다. 산 정상의 통나무집은 여전히 고요했고, 햇살은 여전히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와 딸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검투사의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손이었다. 아린이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는 이제 팔에 깁스를 풀고 다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그림은 예전보다 더 밝고 화려했다. 간구는 아린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딸의 미소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얻고 싶었던 유일한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은 간구에게 물었다. 여보, 서울에 가서 무슨 일을 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간구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그녀에게 숨겨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뿐이야. 나는 더 이상 전신이 아니야. 나는 그저 너의 남편이고. 아린이의 아빠야. 서윤은 간구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그의 과거의 그림자를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의 눈에서 그녀와 아린이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이해하고 그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녀는 그를 믿었고 그것이 그녀에게는 충분했다. 강구는 자신의 가족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는 고대 의학 서적을 연구하고 아내와 딸과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은 한 남자였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산그룹의 몰락은 권력의 공백을 만들었고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간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그의 힘을 두려워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간구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는 다시 한번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의 무기를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산 정상의 고요한 통나무집은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듯 보였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고 서윤은 부엌에서 향긋한 빵을 굽고 있었다. 아린이는 거실에서 간구가 직접 만들어준 나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간구는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지만 그의 본능은 여전히 날카롭게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도시의 소음과 오만함이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더 거대한 침묵이었다. 간구의 불안감은 틀리지 않았다. 서울의 권력 공백을 노리던 세력들은 간구의 존재를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산그룹의 몰락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간구를 고스트라고 불렀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사라졌다. 그들은 간구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그를 두려워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간구는 아린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뒤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간구는 즉시 아린이를 자신의 품에 안고 숲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훈련된 병사들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간구를 찾아내기 위해 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강우는 아린이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혼자서 그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의 손은 다시 무기를 잡았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전신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의 분노는 다시 타올랐다. 강우는 숲속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그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들을 한 명씩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폭력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행동이었다. 싸움이 끝나고 강구는 마지막으로 남은 한 명을 제압했다. 그는 그에게 물었다. 누가 너희를 보냈는가? 그 남자는 강구의 압도적인 힘에 겁에 질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태산그룹의 몰락으로 권력의 공백을 차지하려던 세력들이 보낸 용병들이었다. 그들은 간구를 제거하고 그의 힘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했다. 그들은 간구가 과거에 전신으로 불렸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간구는 그들을 모두 제압하고 아린이가 숨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린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아빠의 품에 안겨 안도감을 느꼈다. 강구는 아린이를 안고 통나무 집으로 돌아왔다. 서유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렸다. 그녀는 간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간구는 이제 그의 가족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금 평화로운 삶을 버리고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의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보낼 준비를 했다. 다음 날 아침, 강구는 서윤과 아린이를 안전한 장소로 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혼자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를 했다. 그의 눈에는 다시 냉철함과 단호함이 깃들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전신으로 돌아왔다. 간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그는 다시 한번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그는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의 모든 힘을 사용할 것이다. 그는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싸울 것이다.